네, 오늘은 특별히 퀀트 분석의 대가 모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정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 전반적인 내용 보면서 이 종목 유망주까지 찾아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퀀트 분석이라고 하면 계량적 분석이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도 말씀을 주신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퀀트 분석은 계량적 분석이고요. 특히 이제 불확실한 요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준점과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드릴 수 있는 이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퀀트 분석의 묘미는 이제 종목 찾기에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2분기부터는 이제 역실적 장세라는 언급이 많거든요. 실적이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인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예, 역실적 장세는 말 그대로 실적이 이 하향 조정되는 국면입니다. 지금 미 연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제 매파적인 금리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소비 둔화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이익 전망치라든지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이미 2분기부터 하향 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역실적 장세에 이미 좀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이 컨센서스보다 한 5% 하회하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좀 낮게 발표가 되지만 전년 대비로는 잘 나오는 이런 흐름이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1분기 때 이번에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컨센서스가 좀 과대 계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이번에는 컨센을 좀 미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게 이제 역실적 장세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투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게 삼성전자 미스 나왔잖아요. 예상보다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달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일방향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소순환 사이클에서 반등이 이제 나와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이 최근에 나왔던 이 주가 리바운드가 추세적인 반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인 리바운드의 가능성이 크고 지금 펀더멘탈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물가라든지 어닝이라든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랬고 그러면 이제 역실적 장세에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전략적인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실적 장세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은 우선 이제 자동차랑 2차 전지 필수 소비재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 전반적인 이익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상대 이익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업종이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 자동차와 2차 전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도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PBR 기준으로 0.6배 미만인데 이제 하방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도 싸면서 지금 이 모멘텀이 코스피 대비로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이 이익 마진에 대한 변동성이 적습니다. 특히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 실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마진 방어가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적보다는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업종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이제 대형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로 유의미하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이딩이라든지 프라이스 모멘텀 관점에서 한번 이제 헬스케어도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레포트가 많이 나오는 쪽이 그래도 주목할 만한 업종이군요. 퀀트 분석상으로도 걸리는 쪽, 예. 자동차단과 배터리, 2차 전지, 예.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식품 이런 음식료 이쪽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대형 바이오 쪽. 네. 예,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헬스케어 큰 네. 회사 말씀을 하십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서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을 콕 집어서 발간을 하셨던데요. 예, 어떤 예.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이번에 이제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이 종목 탑10을 한번 뽑아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나 한국가스공사 이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스크리닝 많이 되었고요. 거기에 신세계, SO일, 한미약품, 오리온, LG이노텍, 현대해상, 롯데칠성, SL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요약드리면은 에너지랑 유틸리티, 방산, 운송, 헬스케어, 식품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상위 2개 섹터 에너지랑 유틸리티 같은 경우 유가 관련 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가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종목보다는 이제 방산주라든지 뭐 최근에 이 리스트업이 됐던 헬스케어, 그다음에 안정적인 이 식품주 위주로 좀 그래도 2분기를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네. 식품주 깜짝 실적 포트폴리오에서는 오리온이랑 롯데칠성 정도 네. 보이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방산이라고 하면 LG노텍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여기에는 이제 탑10 리스트를 보여드린 거고요. 예. 한 30개 정도를 제가 종목을 뽑아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그 간략히 이제 말씀드린 10개 종목 정도만 리스트업을 했어요. 근데 그 서프라이즈 모델에는 방산주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도 들어가나요? 예, 그런 종목들. 대표적인 예. 묵직한 기업.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쪽 첫 번째였고, 주당 영업이익률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 그리고 수급도 중요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같이 유입되는 종목으로 10가지 추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매력도 측면에서 볼만한 섹터를 식품과 방산 섹터를 추려주셨습니다. 예. 식품은 탑10에 들어가 있는 게 오리온과 롯데칠성이었고요. 방산은 LIG 이노텍, LIG, 없네요, 네. 여기는. 예. 방산은 이제 탑 30에, 안에 30 안에 있다. 있는 쪽으로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예, 맞습니다. 그런 한국항공우주 종목.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자, 하반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주요한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반기에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까부터 역질적 장세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 코스피 EPS가 얼마나 빠지는지를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사제형에서 이런 이익 하향 폭이 얼마나 빠질 건가,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얼마나 적용해서 이제 지수 하단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빠질 수가 있는지 그런 약간 사실은 2분기나 3분기도 이 변동성을 좀 제어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변동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실적이 하단이 얼마고 그다음에 얼마나 빠질 수 있고 이런 기간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변곡점은 이제 2022년 3분기 말 내지는 4분기 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CPI라든지 물가가 좀 피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을 두고 염두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라면은 EPS는 지금 대비 한 20% 정도는 이제 추가 하향 여지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을 계산을 했을 때는 이제 PE 10배를 주면 하단 2,200포인트인데 최근에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2,300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차를 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해가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리바운드나 이런 부분들은 뭐 7, 8월에는 이제 안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주가 반등은 좀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단기 네. 트레이딩 이제 자율 반등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주신 건데 네. 혹시 2분기보다 3분기의 실적이 더 우려돼서 그런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2분기는 사실 이제 전년 대비로는 실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컨센서스는 너무 높아서 이거보다는 하회하는데 진짜 이제 실적이 조금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이 되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3분기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3분기에 대한 이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주가에 아직 반영이 덜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이 반영이 됐고, 됐어요. 예, 주가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의 프라이싱은 이미 이제 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네.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했을 때 코스피의 하단이 2,200선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지금보다는 약간 10% 정도 열려 있긴 한데 예. 그 부근은 바닥을 다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는 코멘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이정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아도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